혹시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30분씩 끙끙 앓고 계시나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팽팽하게 부풀고 트림이 계속 나오나요?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70대 김할머니가 3주 만에 20년 된 변비를 해결한 비법을 공개합니다.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이 고통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도 나오지 않는 답답함에 시원한 아침을 맞이한 적이 없었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변비약도 처음엔 효과가 있었지만 점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꾸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무가당 요거트 한 컵을 드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달콤한 요거트가 아닌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여야 합니다.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장내 나쁜균을 늘릴 수 있거든요. 포장지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가당 표시, 두 번째는 살아있는 유산균이라는 문구입니다. 유산균 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살아서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균주인지가 중요합니다. 김할머니는 처음에 신맛 때문에 먹기가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법을 썼죠. 바나나 몇 조각과 호두 한 줌을 함께 넣어 드신 겁니다. 바나나의 자연 단맛이 신맛을 중화시켜주고 견과류의 고소함이 더해져 맛있게 드실 수 있었어요. 만약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 제품을 드시면 속이 불편하시다면 캐피어를 추천드립니다. 캐피어는 요거트보다 유산균 종류가 더 다양하고 유당 함량도 낮아 소화가 편한 편입니다. 또는 락토프리 제품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요거트를 바로 드시지 마세요. 실온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면 위에 부담이 덜하고 유산균도 더 활발해집니다. 특히 소화기가 예민한 시니어분들께는 이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김할머니는 3일째부터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매일 규칙적으로 배변이 이루어졌고 배가 한결 편해졌다고 하세요. 단맛이 그리우시다면 설탕 대신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계피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향긋한 맛이 요거트의 밋밋함을 달래줍니다. 꿀을 넣고 싶으시겠지만 꿀도 당분이니까 가끔씩만 드시는 게 좋아요. 요거트를 드실 때는 반드시 천천히 숟가락으로 떠서 드세요. 급하게 마시듯 드시면 공기가 함께 들어가서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한 숟갈씩 입에 넣고 충분히 씹듯이 드시면 소화 효소와 잘 섞여서 흡수도 좋아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마트에서 무가당 요거트 하나만 장바구니에 담아도 변화의 시작입니다. 주변에 장 불편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으니까요. 요거트 한 컵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김할머니처럼 꾸준히 3주만 해보세요. 분명 아침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김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김치만 드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생 김치를 좋아하셨는데 왜 장이 불편하셨을까요? 문제는 너무 짠 김치를 많이 드신 것이었습니다. 김치의 발효균은 장에 좋지만 과도한 나트륨은 장벽을 자극하고 부종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김치를 찬물에 살짝 헹구어서 짠맛을 줄이고 드시는 것입니다. 처음엔 밍밍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오히려 이게 더 시원하고 깔끔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한 끼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작은 종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드시는 게 중요해요. 매 끼니마다 종지 하나씩이면 하루 김치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김치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름 없이 팬에 김치를 살짝 볶아서 두부와 함께 드셔보세요. 볶으면서 신맛은 줄어들고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김치의 유산균이 만나면 소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저녁에는 된장과 김치를 함께 끓여 국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양파와 대파, 청경채 같은 채소를 넣으면 식이섬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으니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 외에 다른 발효 채소도 있습니다. 깍두기나 열무김치는 김치보다 덜 자극적이어서 위가 예민한 분들께 좋아요. 또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발효 채소로는 양배추 피클이 있습니다. 양배추를 얇게 썰어서 천일염에 절이고 하루 정도 실온에 두면 자연 발효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마늘과 생강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항염 효과도 더해집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반찬으로 드시면 시중 김치보다 나트륨도 적고 첨가물 걱정도 없어요.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이나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은 발효 채소의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하루 한 종지를 넘지 않도록 하시고 국물은 되도록 남기세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김치를 드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발효균이 장에서 활동하는 데도 물이 필요하거든요. 박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김치를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엔 김치를 많이 드시면 속이 쓰렸는데 이제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세요. 오히려 식욕도 좋아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 합니다. 발효 음식의 가장 큰 장점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셔야 해요. 장내 좋은 균들이 자리 잡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오늘부터 냉장고 반찬통 하나만 바꿔보세요. 짜고 자극적인 반찬 대신 물에 헹군 김치 한 종지면 됩니다. 여기에 데친 숙주나 시금치를 곁들이면 완벽한 발효 식단이 완성됩니다. 지금 주변에 위가 약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세 번째 식품은 요즘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귀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귀리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 할머니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귀리를 사왔는데 딱딱하고 맛없어서 서랍에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조리법을 알고 나서 지금은 아침마다 빠뜨리지 않고 드신다고 해요. 귀리의 핵심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성분이 장에서 겔 형태로 바뀌면서 좋은 균의 먹이가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흡착해서 배출시켜 줍니다. 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가장 쉬운 조리법을 알려드릴까? 물 한 컵에 귀리 3분의 1컵을 넣고 중불에서 5분간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걸쭉해져서 먹기 어려워집니다. 살짝 알갱이가 느껴질 정도면 딱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이나 설탕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바나나 몇 조각을 으깨서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해집니다. 계피가루를 한 꼬집 넣으면 향도 좋아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께는 식물성 음료가 더 좋아요. 코코넛 밀크를 조금 넣으면 크리미한 맛이 나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최 할머니는 질감이 심심하다고 하셔서 볶은 현미나 아몬드 조각을 함께 넣어 드신다고 해요. 씹는 맛이 더해져서 더 만족스럽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전날 밤에 오버나이트 오트를 만들어 두세요. 귀리에 우유나 요거트를 부어서 냉장고에 하룻밤 두면 부드럽게 불어서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토핑으로 올리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점심에는 요거트 위에 귀리 한 숟갈만 뿌려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요거트의 부드러움과 귀리의 식감이 잘 어울려서 더 든든한 간식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불편할 수 있어요. 처음엔 한 숟갈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세요.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장에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물 8잔 이상은 드시는 게 좋아요. 최 할머니는 귀리를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예전엔 아침을 먹고 나면 금방 배가 고팠는데 이제는 점심시간까지도 든든하다고 해요. 변비도 많이 개선되었고 혈당도 안정되었다고 하세요. 귀리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죽으로 끓여도 좋고 샐러드에 뿌려도 좋고 수프에 넣어도 좋아요.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매일 다른 맛으로 즐기시면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마켓에 가실 때 귀리 한 봉지만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내일 아침 식탁에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이면 하루 시작이 든든해집니다. 네 번째 식품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나나입니다. 하지만 바나나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져요. 이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과일을 아예 드시지 않았어요. 의사가 혈당 관리를 위해 당분 섭취를 줄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과일을 전혀 드시지 않으니 변비가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영양사의 조언으로 바나나 반 개씩만 드시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혈당은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변비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나나에는 펙틴과 저항성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의 많은 저항성 전분은 장내 좋은 균의 먹이가 되면서 변의 부피를 늘려 자연스러운 배변을 도와줍니다. 바나나를 고를 때는 숙성도를 확인하세요. 당이 걱정되시면 노랗지만 갈색 반점이 많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반대로 변비가 심하시면 갈색 반점이 있는 잘 익은 바나나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침 요거트에 바나나 반 개를 으깨서 넣어 드신다고 해요. 요거트의 유산균과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바나나의 단맛으로 무가당 요거트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오트밀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조합입니다. 따뜻한 오트밀에 바나나를 얇게 썰어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해지면서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포크로 살짝 으깨서 드세요.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너무 곤죽으로 만들지 말고 적당한 입자가 남아있도록 으깨는 게 좋아요. 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릴게요. 바나나 전체를 한 번에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반 개씩 나누어 드세요. 아침에 반 개, 오후 간식으로 반 개 이렇게 나누면 혈당 부담도 줄이고 지속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과일과 번갈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월요일은 바나나, 화요일은 사과, 수요일은 바나나. 이런 식으로 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변비가 심하신 분들께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나나를 드시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주세요. 그리고 바나나를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서 계속 물을 조금씩 마셔주세요. 수분과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해서 더 효과적입니다. 외출할 때 간식으로도 바나나만 한 개 없어요. 작은 물병과 바나나 한 개만 챙기면 건강한 간식이 해결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과자나 빵보다 훨씬 몸에 좋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바나나가 너무 빨리 익어서 고민이시라면 냉동 보관을 추천드려요. 껍질째 냉동실에 넣어두면 한 달 이상 보관 가능합니다. 먹을 때는 껍질을 벗기고 해동해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소 손실도 적어요. 이 할아버지는 바나나를 꾸준히 드신 지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2에서 3일에 한 번씩 하던 배변이 매일 규칙적으로 되었고 복부 팽만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장보러 가실 때 바나나 한 송이만 카트에 담아보세요. 내일부터 아침마다 바나나 반 개면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마지막 5번째 식품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은 장 건강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장 할머니는 평생 미역국을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짠 음식을 줄이라는 의사의 말씀 때문에 미역국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리법만 바꾸면 저염식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미역국을 끓일 때 소금 대신 참기름 몇 방울과 다진 마늘로 맛을 내보세요. 마늘의 감칠맛이 짠맛을 대신하고 참기름의 고소함이 더해져서 오히려 더 깊은 맛이 납니다. 미역은 물에 불린 후 찬물에 한 번 더 헹궈 주세요. 염분과 비린 맛이 제거되면서 더 깔끔한 맛을 낼 수 있어요. 국물을 낼 때는 멸치나 다시마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면 감칠맛이 더해집니다. 다시마는 국물용으로만 쓰지 마시고 직접 드셔도 좋아요. 다시마를 가늘게 채 썰어서 오이와 함께 초무침으로 만들면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식초의 신맛이 다시마 특유의 비린맛을 잡아주거든요. 김은 기름과 소금이 많이 들어간 조미김보다는 구운 김을 선택하세요. 구운 김을 가위로 잘게 썰어서 따뜻한 밥에 비비거나 국에 넣어 드시면 고소한 맛과 함께 요오드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조류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오드 함량이 높아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과량 섭취를 피하셔야 해요. 하루에 미역국 한 그릇이나 김 두세 장 정도면 적당합니다. 또한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장에서 결을 형성해서 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장 할머니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미역을 불린 후 두부와 함께 볶아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참기름에 마늘을 볶다가 미역과 두부를 넣고 간장 조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반찬이 됩니다. 김치찌개에 다시마를 넣어 끓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치의 유산균과 다시마의 알긴산이 만나면 장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시마는 김치찌개가 끓기 시작할 때 넣어서 충분히 우러나게 해주세요. 미역 외에 톳이나 파래 같은 해조류도 활용해 보세요. 톳은 볶아서 밑반찬으로 만들고 파래는 국에 넣어 드시면 색다른 맛과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조류의 끈적한 성분이 위벽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요.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복에 미역국을 드시면 위를 보호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장 할머니는 해조류를 꾸준히 드신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만성 변비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부도 더 촉촉해졌다고 해요. 해조류의 미네랄 성분이 전체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하세요. 이제 오늘 배운 5가지 식품으로 완벽한 하루 식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무가당 요거트 한 컵에 바나나 반 개를 으깨서 넣어 드세요. 여기에 귀리 한 숟갈을 뿌리면 더욱 든든합니다. 점심에는 따뜻한 오트밀에 바나나 슬라이스를 올리고 김을 잘게 썰어서 토핑으로 활용해 보세요. 색다른 맛과 함께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저녁에는 저염 미역국과 함께 김치 한 종지, 두부 반찬을 곁들여 드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필요한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바나나 반 개나 무가당 요거트 작은 컵을 드시면 됩니다. 물은 하루에 8잔 이상 충분히 마셔주세요. 이 5가지 식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트의 유산균, 김치의 발효균, 귀리의 베타글루칸, 바나나의 펙틴, 해조류의 알긴산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장 건강을 완성해 갑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3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고 하루 종일 배가 편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감기도 덜 걸리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주변에 장 건강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오래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일 아침 식탁이 바뀌면 내 몸의 신호도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레르기가 있는 식품은 피해서 드시고 처음 시작할 때는 소량부터 천천히 늘려가세요. 몸의 신호를 잘 관찰하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장이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식품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